여러분, 나무로 만든 인형이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기미를 품고 있는 일본의 전통예술 블라크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블라크를 직접 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해요. 무대 위 인형한테서 와, 정말 손에 잡힐 듯한 생명력이 뿜어져 나온다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냥 나무 토막이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자, 이 마법 같은 일의 비밀을 풀려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블러쿠는 그냥 인형극 딱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사실은 세 가지 예술이 정말 정교하게 하나로 엮여 있는 종합 예술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인형을 조정하는 기술, 이야기를 읊어주는 노래, 그리고 이 샤미센 연주.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블라코는 단순한 인형극을 넘어서는 아주 깊이 있는 예술 경험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첫 번째 층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인형. 단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블라쿠 무대에 오르는 주요 인형은요, 놀랍게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인형사가 한 팀이 돼서 조종해요. 그것도 정말 완벽한 침묵의 조화 속에서 말이죠. 이 시스템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세요. 주 인형사인 오모즈카이는요, 무려 수십 년을 훈련해야만 무대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형의 가장 미세한 머리 움직임이나 오른손 연기로 모든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검은 옷을 입은 인형사들은 자기 자신을 무대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인형의 영혼, 그 단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세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들어요. 이제 인형의 몸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형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답을 찾으려면 무대의 다른 곳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무대 한쪽에 보면 다유라는 낭송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야기의 목소리입니다. 혼자서 할머니부터 젊은 사무라이까지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해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샤미센 연주자가 있는데요. 이 연주가 바로 이야기의 감정, 인형의 심장 박동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의 애틋함부터 격렬한 분노까지 모든 분위기를 이 샤미센이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즉 블라쿠가 들려주는 그 강력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블라쿠의 많은 이야기는요, 이 기리와 닌조 사이의 갈등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요. 기리는 사회적인 의무, 지켜야 할 도리 같은 거고요. 닌조는 인간적인 개인의 솔직한 감정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손에 잡기 신주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이 의무와 감정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결국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비극일까요? 슬픈 이야기를 보면 기분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보는 게 오히려 독특한 종류의 감정적 해방감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딱 들어맞습니다. 인형이 겪는 비극을 함께 지켜보면서 관객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고통을 마주하게 되고요. 신기하게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안도감과 치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독특하고 깊이 있는 예술이 어떻게 수세기를 꿋꿋이 버텨내고 오늘날 세계적인 보물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17세기 오사카에서 시작해서 18세기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 지카마츠 몬자에몬 덕분에 황금기를 맞이했고요. 물론 쇠퇴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1955년에 일본의 중요 무형문화재가 되고 200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됩니다.
이 여정 자체가 블라쿠가 가진 놀라운 생명력과 문화적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나무 토막이 이토록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첫째, 3명의 인형사가 하나가 되어 인형에게 육체를 주고요. 둘째, 다유가 목소리로 모든 등장인물의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셋째, 샤미센 연주자가 음악으로 이야기의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관객의 상상력이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인형이 아닌 한 명의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생명은 인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예술가들의 완벽한 합작 그리고 관객의 몰입이 만나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결국 블라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가장 깊은 인간의 감정은 눈에 보이는 몸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연결로 전달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블라쿠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나요?